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뭐 주룩주룩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비 조심하시기 바라고, 비도 많이 오고 하여튼 바람도 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따뜻하게 뭐 국이나 아니면 뭐 탕이나 이런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장을 보니까 좀 약간 혼조세 같아요. 혼조세로 좀 보인 것 같고,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찾아봤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뭔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금요일이고 하니까 이제 차익 실현하고 좀 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미국과 EU의 그 협상에 대한 난항, 좀 어려움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혼조로 마감을 했고, 트럼프가 이제 EU에 최소 15% 관세를 요구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그런 꺼리는 심리가 좀 반영된 그런 영향도 좀 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142.30포인트 내려서 44,342점 일부의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S&P 500은 전장보다 0.57포인트 밀려가지고 6,296.79, 나스닥은 10.01포인트 올라서 2895.66을 기록을 했죠. 주요 외신에 따르니까 트럼프가 EU의 모든 협상 품목에서 최소 15%에서 20% 관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로시셰프 초비치, 이름 좀 기네요. EU의 그 무역 담당 집행위원인데, EU 대사에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측 관료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트럼프는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론에 이제 밝히기도 했어요. 앞서서 트럼프는 내달 1일부터 EU의 모든 수입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최소 15%의 관세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고, 하지만 시장은 예초 30% 관세를 협상용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15%라는 숫자도 약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고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 행사에서 연달아서 금리 인하를 미룰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 2주 후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월 금리 인하는 연준 내 소수 의견인데, 이를 주장하는 연준 인사는 월러하고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계 그 부의장 정도죠. 하지만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월러가 이 거듭 조기 금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도 약간 좀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시들에 보니까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은 장 마감 무렵 57.9% 반영됐고, 전날 마감 무렵은 50.8%였는데, 다만 증시는 원래의 금리 인하 촉구에 별달리 반응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요즘 나스닥이 상당히 좀 뜨고 있잖아요. 나스닥. 그래서 나스닥 ETF에도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 규모가 5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한 달 사이에 7조 5천억이 유입이 됐고, 같은 기간에 해외 주식형 ETF 자금 유입이 2조 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체감하는 거죠. 월배당 커버드콜 ETF에서도 국내 상품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집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그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죠. 이 순자산이 지난 18일 기준 7,44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지난해 12월 상장 이후로 올해 들어서 누적 개인 순매수가 약 5천억 정도 달해가지고 커버드콜 ETF 중에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들의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S&P 500과 나스닥 100이 나스닥 100 투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저도 항상 늘 얘기하는데 잘 모르면은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한 것 같고 그렇게 머리를 크게 쓸 필요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특정 섹터나 기업을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요. 잘못했다가는 또 꼬라박기 쉽고 하니까 그냥 지수 추정하는 게 제일 낫지 않느냐.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을 예전에 많이 했죠. 1993년 1월 상장한 최초 S&P 500 ETF, 미국 스파이죠. 미국 스파이의 3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0.5%입니다, 여러분. 연평균 수익률 10.5%. 그래서 장기 수익률에 대한 믿음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주식 ETF는 특히 장기 투자 목적의 연금 계좌에서 꾸준한 유입세가 드러나더라고요. 일반 계좌나 IS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로의 기한이 확인됐으나 장기 투자 목적 그리고 과세 이연하고 저율 과세 효과가 있는 연금 계좌의 경우 미국의 대표 지수 투자가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 거죠. 삼성증권의 ETF 연금 모으기 데이터 보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 추정 ETF가 1, 2, 3등을 모두 차지했고 공통적으로 미국 배당 주식과 그 국내 고배당주 코스피 200 추정 ETF들이 모두 상위권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이자와 배당을 재투자하는 총수익 지수 방식의 TR이죠. TR ETF는 금지가 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를 제한 해외 주식형 채권 금리형 ETF는 연 1회 이상 분배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서 과거 TR 방식을 취했던 미국 ETF 상품들은 유보됐던 분배금도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ETF도 나쁘지 않다. 이렇듯 오늘 보면은 나스닥이 0.05% 강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 100이 0.07% 좀 빠졌어요. 다우존스가 좀 빠졌네요. 0.32% 빠졌고요. 그래도 S&P 500은 0.01% 약보합으로 마무리됐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0.09% 소폭 빠지긴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나스닥 특히 필라에 보니까 그 엔비디아가 0.34%나 빠졌습니다. 브로드컴 1.09%, TSMC 2.1, ASML 1.39, AMD 2.1%,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01 강보합으로 끝났고 ARM 0.28 하락, 퀄컴이 1.44% 상승했고요. 어플라이드 1.08% 하락, 램리서치 0.13%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래도 뭐 선방했다, 잘했죠.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도 좀 뭐 상승의 힘이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